가 아무데나 좀 필기하면 되는데 오늘은 쌤이랑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거를 좀 필기를 할게요. 다 할 필요 없어. 다 했던 것들이라서 요것만 좀 추가해주면 돼.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간. 그 시간 표현에 대해서 쌤이 간단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있잖아. 오히려 먹었다, 잡았다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at을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냥 아예 없어요. 내가 가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갔다라는 뜻이야. 오히려 지금은 내가 가다면 현재지. 내가 지금 거기에 가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니은다 붙여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현재 시제 때는. 근데 과거 시제는 아예 없었거나 회상일 때 더는 지금이랑 똑같아.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at이나 ot이 없음 이거 있지. 그리고 뭐 as었다, 뭐 잡았었다, 먹었었다 이거 기억나지 얘들아? 먹었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는이나 니은이 아니라 나였어요. 알겠죠? 이거는 문제 풀면서 좀 봤을 거야. 중간에 이렇게 아래아가 있는 나가 있으면 이게 지금의 는다 할 때 는. 그리고 니은 요런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지금은 get이 있죠. get. 내가 그걸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막 get의 다양한 뜻도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래 시제 선어말이 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좀 써. 내가 꼭 가리다. 내가 꼭 먹으리다. 이런 게 미래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분석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자 그 상위권을 가리는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위에 있는 명사형 어미입니다. 강일여고 친구들은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지. 명사형 어미냐 아니면 명사 파생 전미사냐 구분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 명사형 어미는 별표가 사실 2개인데 일단 요거를 적어 놓으면 돼. 오른쪽에 예시는 뭐 이따가 하고 명사형 어미는 um이 사용된다. 요거는 중요한 게 뒤에는 작대기가 있으면 안 돼요. 붙임표를 빼세요. 뒤에는 없어요. 앞에만 붙임표가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어미잖아. 어미가 말의 끝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일단 필기하면 쌤 이제 명사형 어미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 한번 들어갈게요. 거의 다 적었어? 응. 우리가 지금은 있지 웃음, 울음 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웃음을 명사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울음도 마찬가지야. 명사로 생각할 수도 있어.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왜냐면 웃음이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주어가 되거나 뭐 울음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주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쵸? 이랬을 때는 얘네가 완전히 명사라는 증거가 뭐냐면 얘들아 얘네를 모양을 바꾸면 문장이 성립을 안 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웃다가 예쁘다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울다가 나왔다 이게 그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완전히 그냥 명사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명사가 돼버렸다고 했을 때 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잘 쪼개보면 얘는 원래 웃다에서 온 게 맞기는 맞아. 웃다라는 동사의 웃자와 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합을 해서 웃음이라는 명사를 완전히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단어에서 의미가 강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했죠? 어근. 그치? 단어에서 의미가 강한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그래요. 한 단어 안에서. 명사 안에도 어근이 있겠지. 더 중요한 어근이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음은 누가 봐도 의미가 막 되게 크진 않지 얘들아. 음이라고 하는 게 뭐 되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지. 얘는 우리가 뭐라 하죠? 그치? 접미사.
접사 또는 접미사라고 그래요. 뒤에 있으니까 접미사라고 한 거지 지금. 그치? 그러면 이렇게 단어에서 의미가 강한 부분이랑 약한 부분이 결합했을 때 얘들아, 한 단어가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접사도 막 붙어 있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단어를 무슨 어라 그러지? 그치? 파생어라고 그래 우리 이거. 파생어. 좋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웃음이라는 이 명사는 사실상 파생어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게 명사인 게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명사는 불변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해요. 품사로 따지면 더 이상 모양을 바꾸지 않아. 바꾸면 이상하거든. 그래서 불변의 특징이 뭐냐면 선어말 어미를 넣었을 때 이상해진다는 거야. 선어말 어미 뭐다? 왜냐면 일단 어간이 없으니까. 어근은 있어도 어간이라고 하는 동사 형용사가 아니잖아. 동사 형용사에 바뀌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사이에 어시나 겟 같은 걸 넣으면 되게 이상하지. 웃었음이 예쁘다, 웃겠음이 예쁘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쌤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내가 멋쩍어 웃음. 친구한테 카톡을 하는데 아 내가 그때 멋쩍어서 웃음 이렇게 보냈어. 누가 웃음? 내가 웃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아니면 내가 뭐 웃음 요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내가 웃음.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웃음이라는 정체 있죠. 얘네들은요 어시나 get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멋쩍어 웃었음. 내가 웃음을 웃었음. 뭔가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명사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웃음은 동사인 거야. 얘네가 여전히 동사야.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하는 동사가 모양을 바꾸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웃었음, 나 웃겠음 이렇게 하는 게 모두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웃음은 내가 웃겠음을 웃겠음 돼요? 안 되죠? 얘는 명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명사인데 파생명사인 거야. 파생어로 만들어진 명사를 파생명사라 그래? 오케이? 뒤에 있는 저 동사는 도대체 정체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자. 이 웃다라고 하는 원래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었겠지. 동사에서 얘들아 동사 말고 단어로 생각해보자. 단어에서 의미가 강한 부분을 뭐라 그러죠? 아까 뭐라 한다 했어? 근이라고 한다 했죠. 그치? 근데 동사나 형용사는요 접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근이야 그냥. 그러면 이 단은 선생님 어떻게 처리해요? 단어를 따질 땐 얘는 아예 처리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웃다는 하나의 단일어야.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어미는요 접사가 될 수 없어요. 어미는 그냥 어미예요. 어미라는 게 뭔데? 그러면 이 동사와 형용사에는 의미가 강하면서 잘 바뀌지 않는 어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게 웃이야. 다처럼 문법적인 역할만 해주는 끝부분이 있어. 그걸 어미라 그래. 말의 끝에. 기억나죠? 어미. 그럼 이 다를 빼고 어미 다를 빼고 여기에 음이라고 하는 어미가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러면 음도 일단 어미는 맞아. 오케이? 그래서 웃음이란 단어 만든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멋쩍어 내가 웃음을 웃음으로써 분위기가 풀렸다.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 문장을 좀 추가해봐. 내가 웃음을 웃음으로써 분위기가 풀렸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했을 때 이 옆에 띄어쓰지 않고 붙인 얘 있지? 얘가 조사예요. 이상하지? 동사인데 조사가 붙었다는 게 이상하지? 그렇지? 일단 조사라고 적어. 조사는 원래 체형, 명사에 주로 붙는 거거든. 근데 지금 조사에 있어서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얘가 문장에서 조사를 결합했다는 건 잠깐 동사지만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일 때는 그게 안 됐는데 음일 때는 되잖아. 웃다으로서는 안 되는데 웃음으로서는 되잖아. 그럼 이거는 어미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어미의 이름이 명사 형식으로 잠깐 움직이게 해주는 어미다 해서 명사형 어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음이. 잠깐 동사를 명사 형식으로 살짝 바꿔주는 어미, 이런 뜻을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음이 명사형 어미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웃음의 이 음자가 이제 여기 있는 음자는 명사형 어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됐지?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이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하는 이 음과 그리고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음이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같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렵죠. 그쵸? 근데 중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세하다 여기까지 왔거든? 중세 때는 어떻게 달랐냐? 이 명사형 어미는요, 옴이나 um이었어요. 오케이? 음이 아니라 옴 아니면 um이었다고. 그러면 옛날식으로 적으면 내가 웃음을 웃음 이렇게 똑같이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웃음을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됐지? 옛날 때에는. 근데 이어졌겠으니까 웃음 이렇게 나왔겠지? 그게 지금 여기인 거예요. 안 좀, 거름. 이해돼? 안 좀 거름이라는 글씨가 어떻게 나왔겠어? 내가 바닥에 앉음으로써 할 때 앉음 이거 있지? 그거를 내가 바닥에 안 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옛날에. 내가 걸음을 걸음 이게 아니라 내가 걸음을 걸음 이렇게. 여기서 하나는 오가 오고 하나는 우가 오는 거는 모음 조화 때문인 거죠. 앞에 있는 글자가 양성이고 얘는 음성이니까. 그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세종어조 훈민정음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명사형 어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생님이랑 이제 다 했어. 다 해가지고 크게 뭐 어려울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뭐 알아둬야 되는 게 문성고 작년에 출제됐던 제음소화. 다른 학교는 이게 3학년 때 나오는데 문성고는 작년에 1학년인데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는 두자. 제음소화. 하나의 음소를 두 개의 음소로 쪼개어서 아예 적어버리는 건데, 자, 높은이라는 글자를 옛날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받침이 피읍이니까 팔종성법 때문에 못 적죠. 근데 그렇다고 발음이 될 때 높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피읍을 또 적자니? 그러면은 왜 얘는 그러자니? 좀 별론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근대 때 나와. 근대 때.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이거는 사실상 비읍이랑 히읗이 더해진 거니까 앞에 비읍을 놓고 뒤에 히읗을 놓자. 그렇게 해서 높은 요런 글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높은 밭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글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밭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밭에. 근데 예전에는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을 따졌으니까 이것도 아마 쌤 생각에는 밭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런 글자 있었다면. 그래서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좀 보고 이제 다시 세종어조 훈민정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못했던 이런 것들 한번 볼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아져. 이 맹갈나오니는 오늘 배운 게 필요해. 어떻게 되느냐? 자, 옛날에 맹갈다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어요. 맹갈다. 지금도 그 할머니는 정말로 된장찌개를 잘 맹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역이 있어요. 맹글어라고. 그러니까 만들다를 맹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맹갈다에다가 플러스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아 기억나세요? 좀 전 우리 배웠죠?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맹갈나. 알았지? 그리고 오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 1인칭일 때 사용을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관계절일 때 목적어나 부사어인 경우에 문장에, 그 기억나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이해 안 돼도 내신 때 쌤이 다시 알려줄 거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은 맹갈, 나오, 니 이렇게 된 건데, 우리 지금도요 논이다라고 하지, 놀니다라고 안 하고. 왜냐면 리을이 탈락할 때가 있잖아. 유음이 탈락할 때가 있는 거 알지 얘들아? 여기에 있는 리을이 이 니은을 만나가지고 얘가 탈락해서 맹가가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리을 탈락이 있는 거야. 유음 탈락. 이 자음 탈락 현상은 1학년 때 꼭 배워야 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과서에서 많이 빠졌어요. 좀 생각이 있는 교과서만 히읗 탈락이랑 리을 탈락을 넣어놓은 거거든? 소나무, 솔나무 이거 리을 탈락이잖아. 기억나지? 응. 리을 탈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 있고, 여기 오가 1인칭 때문에 쓴 건지 관계절 때문에 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어렵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내가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맹갈 나오니에서 오가 1인칭이라서 사용이 된 오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네가 이 나랑 오가 합쳐지면, 이 나와 오가 이렇게 합쳐지잖아 얘들아? 그러면 노가 돼. 알겠지? 아래 아를 탈락시키고 오가 그냥 와버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맹가 노니가 된 거예요. 알겠죠? 니는 그냥 연결어입니다. 알겠지? 니는 그냥 연결어이야. 내가 그거를 만드니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가려고 그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얘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맹갈노니는 좀 공부를 해놔야 돼. 그 다음 여기 사람, 마다, 하여 이거 있죠. 모든 사람마다 하여금 이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은 안 쓰는 글자야. 그러니까 그 각자 명사인 거지. 각자 명사를 이응을 쓴 거죠. 신기하죠? 사람, 마다, 하여, 수비, 미겨. 여기 수비 체크하세요. 지금 이게 쉽게 익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여기 지금은 안 쓰는 순경은 비읍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쉬이 익혀서 약간 쉽게 쉬이라는 의미가 돼버렸어. 왜 그렇게 됐는지 저거를 보는 그 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까지 알려줘야 돼. 일단은 쌤이 간단하게 말해줘. 변천 과정만 적어줄게.
원래는 당연히 원래는 이거였어. 쉽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쉽다가 원래 이거였어. 쉽다 할 때 쉽이야. 근데 그게 순경은 비읍이었던 거야. 알겠죠? 거기다가 이는 부사를 만드는 부사파생 전미사였어요. 왜냐면 문제가 되게 쉽다. 이거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잖아 원래. 그지? 이게 쉽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의미 강한 어근 부분에 전미사인데 전미다라고 적었네. 미안해. 부사파생 전미사 부사파생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는 쉬비가 돼요. 쉬비. 그러다가 이게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수비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 단계입니다. 세종어제 버전. 그 다음에 나중에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죠. 그렇죠?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합쳐져서 쉬 요게 됐습니다. 쉬. 요런 단계를 거쳤다. 오케이? 다 적었지? 응. 그 다음에 날로 부수마이 요거. 자, 이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지. 날로 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내가 맨날 날로 씀. 근데 거기에 조사 에가 붙었다는 건 얘가 명사형어미라는 거야. 알겠죠? 원래는 유즈가 부스다야. 사용하는 거. 부스다. 근데 부스다에 um을 붙였더니 명사형 어미를 붙였더니 이게 뭐가 일어난다? 탈락이 일어난다. 알겠죠? 그러니까 날로 사용함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날로 씀에 이 둘 다 해석 맞습니다. 오늘 문제 푼 거에서 해석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면 쌤이 맞다고 해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편한 키는 이게 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얘들아, 응? 원래 편한 뒤에가 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 편한 키는 원래 이 두 글자야. 키가 하게,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알겠지? 근데 개자가 옛날에 기였거든. 근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요거가 탈락하고 아래야 탈락 나중에 하잖아. 지금 근데 아직 있을 때기는 해. 근데 이제 아래야가 기를 만났을 때 탈락을 했는데 이유는 아직 모르는 거지. 저거는. 그 다음에 히읗이랑 기역이 합쳐져서 키, 이 형태가 나온 거야. 알겠죠? 얘네가 요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개가 다음 시대에 이제 문헌에 보면은 개라고 나와요. 알겠죠? 이게 다음 시기에 개로 변한다. 그리고 하고죠. 여기서 모음조합 왜 안 지켰는지 오늘 문제 냈지 쌤이. 쟤네가 원래 하나의 어미라서. 저게 모음조합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쌤이 얘기했잖아. 고저 형태만 있고 고자의 형태가 아예 없다는 거야. 알겠지?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느낌이 없어. 원래 저 어미밖에 없어서 그런 거다. 이거 틀린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할 쌌따라민이라 해서 이 할은 쌤이 지난주에 분석을 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있어. 어디 있어? 아니, 안 했나?
안 했네. 이게 아니 하다 플러스 리을 시은인데 이게 관형사형 어미. 뭐뭐 먹지 않을 따름이니다. 뭐뭐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두의 의미가 아래아였다는 건 얘기했지. 매니가 그냥 아고, 그렇지? 그래서 할이 저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쌉따라민이라 요거는 따름 이니 다야. 원래 따름이니 다야. 근데 다는 이다 할 때 그 서술격 조사일 때는 서술격 조사가 왔을 때는 다가 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필기 수정할게. 여기 추가할게. 여기 서술격 조사 플러스 다일 때는 다가 라로 바뀐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분석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쌤이랑 그 다음에 있는 소화권해를 해봐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이게 한 세트. 지금 1학년 교재에 나오는 지문 이거 3개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인 소화권해를 할 겁니다. 지금 이거 안 줬죠, 쌤이? 이거 가져올게요.